평화롭던 시골 농장. 어느 날 한우가 이상한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절벽 아래서 나온 건 인간의 뼈. 실종된 남편, 정체불명의 여자, 숨겨진 유언장. 믿었던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일 줄이야.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5월의 바람이 농장을 스쳐 지나갈 때였습니다. 김영숙은 빨래를 널다가 한우들의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소리였지요. 어라, 저 소들이 왜 저러지? 영숙은 빨래 바구니를 급하게 내려놓고 축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우들이 모두 농장 끝자락, 절벽 쪽을 향해 몰려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영숙이 소들을 달래려 했지만 가장 큰 암소 한 마리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절벽 아래를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뱉어내려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컥, 컥.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소가 목을 심하게 경련시키더니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영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색 비닐 조각들과 함께 하얀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무슨 일이야? 소가 이상한 걸 토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순덕 씨와 만수 영감이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이장님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만호 이장은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모두 물러서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이장님이 막대기로 토사물을 조심스럽게 헤쳐보자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뼈 조각들 사이에서 낡은 신분증 한 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 사람 뼈 아냐? 만수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장님, 신분증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순덕 씨가 물어보자 이만호 이장은 한참을 말없이 신분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을 향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 이거 철수 씨 거 맞지?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사라진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장 일을 나간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것입니다. 그럴 리가. 철수 씨는 서울로 일하러 갔다고. 영숙 씨, 진정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 이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사람 뼈를 토했다니. 철수 영감 신분증이 나왔다면서? 혹시 소한테 사람을 먹였나? 영숙은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절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우들의 불안한 울음소리만이 농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현장을 둘러보더니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날 밤 영숙은 결국 잠을 포기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남편 철수 씨가 사라지기 전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숙의 기억 속에서 이상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새벽마다 몰래 농장을 빠져나가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뜨고 나서야 일을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지요. 어디 가세요? 영숙이 물어보면 철수 씨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농기계 점검하러 가. 걱정 마. 하지만 그때 철수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듯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영숙은 차 잔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철수 씨의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즐겨 입던 작업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일하러 간 거라면 왜 옷을 안 가져갔을까? 영숙이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는데 작업복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를 펼쳐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상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약속 장소에서. 영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수 씨가 누구와 약속을 잡았던 걸까요?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말입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던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양말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또 뭐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영숙이 전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철수 씨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1975년 여름. 은주? 이 사람이 누구지? 영숙은 결혼 전 철수 씨의 과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과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니.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영숙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잠은 좀 잤나? 이장님,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무슨 생각? 영숙은 망설이다가 발견한 사진을 이장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철수 씨 옷장에서 이런 사진을 찾았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만호 이장은 사진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이장님이 영숙에게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이런 옛날 사진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철수도 결혼 전에는 인간관계가 있었을 거 아냐. 하지만 이상해요. 왜 이런 사진을 숨겨놓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는 법이야. 이장님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왔던 젊은 형사가 다시 온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발견된 뼈 조각들을 정밀 검사해 봤는데 확실히 사람 뼈가 맞습니다. 한지수 형사의 말에 영숙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철수 씨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신분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형사님은 영숙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영숙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형사님, 그럼 철수 씨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저희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분이 사라지기 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영숙은 새벽에 몰래 나가던 철수 씨의 모습과 숨겨진 사진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철수 씨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만약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정작 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님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농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뼈를 토해낸 암소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얘야, 너는 뭘 본 거니? 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만이라도 알고 있는 거 아니니? 하지만 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영숙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영숙은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미소가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은주, 도대체 넌 누구니? 사흘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뒤숭숭해졌습니다. 철수 씨의 뼈가 소에게서 나왔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진 것입니다. 영숙 씨, 정말 괜찮아요? 순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순덕 씨의 눈빛에서 동정보다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순덕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글쎄요, 철수 씨가 요즘 빚이 많았다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하고.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 씨에게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요. 빚이요? 무슨 빚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만수 영감이 그러던데 철수 씨가 몇 달 전부터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대요. 영숙은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도 새벽에 나가던 일도 이제는 빚까지. 순덕 씨가 돌아간 후 영숙은 마을 상점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상점 앞에서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영감이 정말 죽은 걸까? 소가 사람 뼈를 토했다니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혹시 영숙이가 뭔가 숨기는 거 아닐까? 영숙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영숙 씨, 어서 와요. 상점 주인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영숙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철수 씨가 빚이 있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마을에서 그런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 영숙은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이만호 이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숙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 저도 들었어요. 철수 씨가 빚이 있었다는 소문 말이에요. 그런데 이장님, 그게 정말이에요? 이만호 이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솔직히 말하면 철수가 몇 달 전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 영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많지는 않았어. 500만 원 정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무슨 급한 일이었는데요? 그걸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어. 다만 곧 갚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지.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철수 씨가 자신 몰래 이장님에게 돈까지 빌렸다니. 이장님, 왜 그때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철수가 영숙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거든.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럼 지금은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만호 이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영숙이 솔직히 말하자면 철수 일이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아. 경찰에서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마을 사람들이 하는 소문 중에 이런 게 있어. 철수가 빚 때문에 누군가와 다퉜을 거라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거라고.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철수 씨가 사람을 해쳤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그때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 형사가 다시 온 것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장님도 계시네요. 형사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 적 있나요? 영숙은 이장님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을 분들 말씀으로는 돈을 빌리려고 다니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장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사님, 철수가 나한테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장님께서는 무슨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지 들으셨나요? 자세히는 안 말했어요. 다만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한지수 형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나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남편분이 평소에 누군가와 다투신 적 있나요? 아니면 원수지간인 사람이 있다거나.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형사님이 돌아간 후 이장님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앞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이장님, 혹시 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만호 이장은 영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이, 더 캐묻지 마. 알고 싶지 않은 게 세상에는 있어. 이장님의 말이 묘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왜인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 씨,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지수 형사는 농장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형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형사님, 뭘 찾고 계세요? 어머니, 남편분이 혹시 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 있나요? 글쎄요, 철수 씨는 대부분 안방 서랍에 중요한 것들을 넣어뒀는데 이미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곳은 없을까요? 영숙이 곰곰 생각해 보니 농장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창고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엔 농장 관련 서류들을 보관했었는데. 그럼 같이 가봅시다. 창고는 농장 뒤편에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직접 지은 작은 창고였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영숙이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금고 옆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저 상자는 뭔가요? 그건 처음 보는데요. 철수 씨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한지수 형사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제법 무거웠습니다. 상자에는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자물쇠를 어떻게 열지?
영숙이 창고를 둘러보니 연장함 위에 작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일까요? 다행히 열쇠가 맞았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영숙과 형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형사님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봉투에 든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영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철수 씨가 언제 유언장을 써놓았다는 말입니까?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형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글씨가 남편분 글씨 맞나요? 영숙이 유언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철수 씨 글씨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유언장에는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철수는 이만호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 내가 저지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건만 그놈은 내 목까지 가로챘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범인은 분명 이만호다. 그놈을 절대 믿지 마라. 영숙은 손이 떨려서 편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장님이 철수 씨를...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유언장이 정말 남편분이 쓰신 건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님이 상자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낡은 땅 문서도 있었습니다. 이 땅 문서는 뭐죠? 영숙이 문서를 보니 이상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농장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의 땅 문서였습니다. 그것도 소유자 이름이 김은주로 되어 있었지요. 김은주?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영숙은 며칠 전에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이 바로 은주였습니다. 형사님, 혹시 이 김은주라는 사람이 철수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숙은 며칠 전에 찾은 사진 이야기를 형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그 사진 좀 가져와 주세요. 영숙이 집에서 사진을 가져오자 형사님은 사진과 땅 문서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땅 문서에는 김은주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문서 날짜를 보니 10년 전에 작성된 거예요. 그럼 이 땅이 그 여자 땅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땅의 위치입니다. 형사님이 땅 문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해 보니 그곳은 바로 마을 뒷산 절벽 근처였습니다. 한우가 뼈를 토해낸 바로 그 장소 말이지요. 혹시 그 땅과 이번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호 이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이장님은 영숙과 형사님이 서류들을 보고 있는 걸 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장님, 때마침 잘 오셨네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형사님이 유언장을 이장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이만호 이장은 유언장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무슨 헛소리야. 철수가 이런 걸 언제 썼다는 거지? 그럼 이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군요. 당연히 모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이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김은주라는 분은 아세요? 이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는 거지?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글쎄, 옛날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긴 한데. 영숙이 사진을 이장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장님, 이 사진 속 여자가 김은주예요? 이장님은 사진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장님? 맞다. 이 여자가 김은주야.
그럼 철수 씨와 이 여자가 무슨 관계였는지 아세요? 이만호 이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이 이런 옛날 일들을 파헤치는 게 좋을 게 없어. 죽은 사람 일인데 왜 자꾸 들춰내려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요? 김은주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장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창고를 나가버렸습니다. 영숙과 형사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형사님, 뭔가 이상해요. 이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김은주 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유 원장의 내용을 계속 되새겨 봤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건만 철수 씨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이장님이라는 말일까요? 영숙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이장님이 정말 철수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틀 후 한지수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김은주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은주 씨는 15년 전에 실종된 사람입니다. 실종이요? 네. 당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종 당시 김은주 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 바로 어제 발견된 그 땅 문서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영숙은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럼 철수 씨가 왜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더 조사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김은주 씨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은주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이 남편분이었어요. 영숙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철수 씨가 그 여자와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큰일이에요. 순덕 씨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서 영숙 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의심한다고요? 왜요? 부부싸움 때문에 철수 씨를 해쳤을 거라는 소문이. 만수 영감도 뒤따라와서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실대로 말해. 철수 영감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냐?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영숙은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니. 한지수 형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이 사라졌는데 영숙이가 너무 차분해. 맞아요. 보통 남편 잃은 사람이라면 미쳐버릴 텐데. 사람들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철수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하자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심 어린 눈빛은 여전했지요. 사람들이 떠난 후 영숙은 형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사님, 정말 저를 의심하고 계세요? 어머니,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의문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의문이요?
남편분이 사라진 날 어머니께서는 뭘 하고 계셨나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남편분이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군요. 영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철수 씨가 가끔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철수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농장일로 바빠서 가끔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잖아요. 연락도 전혀 없었고, 그건 그래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형사님은 수첩에 뭔가를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남편분과 김은주 씨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 사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셨어요? 부부인데 남편의 과거 연인에 대해 전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영숙은 형사님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철수 씨는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남편분이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에 몰래 나간다든지 돈을 빌리러 다닌다든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이만호 이장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괜찮아? 이장님. 영숙은 이장님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유언장 때문에 이장님을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졌거든요. 형사님이 이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때마침 잘 오셨네요. 어제 유언장 이야기에 후속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겠다는 거요? 15년 전에 김은주 씨가 실종될 당시 이장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나요? 이만호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요? 유언장에 이장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말입니다. 혹시 박철수 씨가 이장님을 대신해서 감옥에 간 적이 있나요? 이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라. 어떤 일이었나요? 교통사고였어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사람을 쳤어요. 그런데 철수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님이 음주운전을 하셨다고요? 영숙이 그때는 내가 어려서 젊어서 실수한 거야. 그럼 철수 씨가 이장님을 대신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 내 대신에. 형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대가로 뭔가 주고받은 게 있나요? 이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그때 김은주 씨와도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 자꾸 옛날 일을 파헤치려 하는 거야? 다 끝난 일인데. 이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요. 이장님,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영숙이 미안해. 하지만 정말 이런 일들을 자꾸 파헤치는 건 좋지 않아. 영숙은 이장님의 변한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평생을 의지해왔던 이장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화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이장님, 당신마저 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영숙이. 나는 널 믿어. 하지만 이장님의 말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형사님도 심지어 이장님까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여기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며칠이 지나도 영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형사님의 의심스러운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영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농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우들이 또다시 불안해하며 절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왜 저러지? 영숙은 걱정이 되어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우들 사이를 지나 절벽 근처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절벽 위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있는 거야?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절벽 근처에 누가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달빛을 가리던 구름이 걷히자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요. 저 외투. 영숙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철수 씨가 즐겨 입던 갈색 외투였습니다. 여보, 철수 씨예요? 영숙은 반가운 마음에 절벽 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 정말 당신이에요? 영숙이 절벽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외투는 분명 철수 씨 것이었지만 그 사람은 철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만호 이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장님? 왜 거기 계세요? 이장님은 영숙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 너 왜 나왔어? 소들이 이상하게 굴어서 나와봤어요. 그런데 이장님은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영숙이 이장님이 입고 있는 외투를 가리키자 이장님은 황급히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건 내 외투야. 아니에요. 그건 철수 씨 외투예요. 제가 직접 사준 거라고요. 이장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이장님 설마. 영숙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장님이 철수 씨의 외투를 입고 있다면, 영숙이 오해하지 마.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철수 씨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이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싫어요. 여기서 말해주세요. 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하자 이장님은 절벽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너도 앉아라. 이장님,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철수 씨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죠? 이장님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철수는 돌아오지 못해. 무슨 말씀이에요? 철수가 죽었어. 영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철수 씨는 살아있어요. 영숙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님이 철수 씨를 죽였어요? 그게 아니야. 사고였어. 영숙은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사고요? 이장님은 힘들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김은주 때문이었어. 김은주요? 15년 전에 김은주가 실종된 게 아니라 내가 죽였어.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김은주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내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목격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거든. 그래서요? 화가 나서 밀쳤는데 김은주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죽었지.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철수 씨는요? 철수는 그 일을 알고 있었어. 내가 김은주를 죽였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요?
몇 달 전에 철수가 나한테 왔어. 김은주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 영숙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를 죽인 거예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다가 실수로. 정말 실수였어, 영숙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절벽 아래에. 묻어뒀어. 영숙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가 어떻게 뼈를 토한 거예요? 그게 묻을 때 제대로 못 묻었나 봐. 비가 많이 와서 일부가 떠내려갔을 거야. 그걸 소가 먹었을지도. 영숙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철수 씨는 이장님 대신 감옥까지 갔는데. 그래서 더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만약 김은주 일이 밝혀지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영숙은 평생을 믿어왔던 이장님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영숙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장님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영숙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경찰에 자수하세요. 영숙이, 그럴 수는 없어. 내 인생이 끝나버려. 그럼 철수 씨 인생은 뭐예요? 저 인생은 뭐고요? 영숙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고개만 떨굴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평생 중에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충격과 믿었던 이장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음 날 오전 영숙은 한지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지요. 형사님, 저예요. 영숙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네요. 형사님, 당장 오셔야 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1시간 후 형사님이 도착했을 때 영숙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사님,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숙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절벽에서 이장님을 만난 일부터 이장님이 고백한 모든 내용까지 말입니다. 형사님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이장님이 김은주 씨와 남편분을 모두 죽였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장님이 모든 걸 고백했을까요? 영숙도 그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이장님은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모든 걸 털어놓은 걸까요? 혹시 어머니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을 사람들과 저희가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진범을 찾아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 표정을 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호 이장이 트럭을 몰고 온 것입니다. 어머니, 이장님이 오시네요. 일단 평소대로 행동하세요. 이장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영숙이, 어젯밤에 잠은 좀 잤어? 이장님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이장님은 형사님을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형사님도 오셨네요. 네, 이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확인하시겠다는 거요? 김은주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렸지요. 이장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대로 형사님께 이야기하세요. 영숙이. 이장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실은 제가 김은주를 죽였습니다. 형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리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직접 자백을 듣는 건 다른 일이었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장님은 무너진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철수가 대신 감옥에 가줬어요. 그 일을 김은주 씨가 알고 있었나요? 네, 김은주가 그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몇 달 후에 저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는 돈을 줬어요. 하지만 김은주는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영숙은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날도 김은주가 또 돈을 달라고 왔어요. 절벽 근처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예 땅 문서까지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김은주 씨 소유의 땅 말이군요. 네, 김은주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돈을 대서 산 땅이었어요. 김은주를 통해서 산 거죠. 왜 김은주 씨 명의로 사셨나요? 그때는 제가 다른 빚이 많아서 제 명의로 땅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영숙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은주는 이장님을 계속 협박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날 크게 싸웠어요. 화가 나서 밀쳤는데 김은주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형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죽인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시신을 절벽 아래에 묻었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가 나왔을 때는 모르는 척 했고요. 영숙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철수 씨는 언제부터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알았어요. 몇 달 전에 김은주 땅 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수 씨가 이장님을 추궁한 거군요. 네, 철수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김은주를 제가 죽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형사님이 핵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박철수 씨를 죽이신 건가요? 이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에 철수가 저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자수하지 않으면 다음날 경찰서에 가겠다고. 그래서요? 말리려고 했는데 철수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우게 됐고. 어떻게 죽였나요? 밀치다가 철수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영숙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영숙이 정말 미안해요. 철수는 저한테 은인이었는데.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에 시신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김은주와 같은 곳에 묻었어요. 절벽 아래에. 그런데 어떻게 소가 뼈를 토하게 된 건가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씻겨나갔나 봐요. 그래서 일부가 드러났고 소가 그걸 먹었을 거예요. 형사님은 수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이장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이 수갑을 차기 전에 영숙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정말 미안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남편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장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허탈감에 젖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사람이 남편을 죽인 범인이었다니.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형사님의 질문에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철수 씨를 제대로 묻어드려야겠어요.
그날 오후 경찰은 절벽 아래에서 철수 씨와 김은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5년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의 장례식도 끝나고 이만호는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영숙 씨, 정말 농장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순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마을 사람들은 영숙에게 미안해했지만 영숙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철수 씨와 평생 살던 곳인데. 하지만 혼자 농장 일을 하기엔 너무 힘들 텐데요. 괜찮아요. 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우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뼈를 토해냈던 암소가 눈에 띄었지요. 그 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피해자인걸요. 영숙은 그 암소를 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준 소라는 뜻이었지요. 순덕 씨가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철수 씨가 직접 만든 축사 함께 심었던 나무들, 모든 것이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절벽 근처에 다다르자 영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작은 돌무덤 2개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와 김은주의 무덤이었지요. 철수 씨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몰라봐서. 영숙은 철수 씨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이장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당신을 죽인 건 그 사람이었네요. 당신도 참 바보예요. 왜 혼자 그런 일을 짊어지려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영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일기를 숨겨뒀는지. 영숙은 며칠 전에 철수 씨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침실 바닥 밑에 숨겨져 있었지요. 일기에는 이만호의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뒤집어 쓰게 된 경위와 김은주의 협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만호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한 결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에게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더러운 일에 영숙이를 끌어들일 수는 없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영숙은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당신 참 고집불통이에요. 나한테 말했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 형사가 꽃다발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이 남편분 사무제라고 들었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형사님은 철수 씨 무덤에 꽃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님, 고마워요.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이만호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던데. 편지요? 읽고 싶지 않으시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받아볼게요.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 형사님이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농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고 철수 씨가 하던 모든 일들을 해야 했지요. 진아, 오늘도 잘 먹네. 진이는 영숙을 보면 유독 온순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실을 밝혀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녁이 되자 영숙은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철수 씨와 함께 차를 마시던 그 자리였지요. 철수 씨,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났어요.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에서 온 이만호의 편지였지요. 영숙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영숙이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철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쓴다. 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저지른 죄를 대신 뒤집어 써주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지. 오히려 출소한 후에도 내 걱정을 해줬어. 그런 철수를 내가 죽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매일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김은주 일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어. 하지만 그 후에 숨긴 것은 내 잘못이지. 만약 그때 자수했다면 철수도 죽지 않았을 거야. 영숙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남편을, 마을에는 평화를 빼앗아서 미안해.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어. 이만호 올림. 영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장님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철수 씨. 영숙은 편지를 태워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밤이 되자 영숙은 일기장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철수 씨가 떠난 지 넉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철수 씨와 함께 만든 이곳에서 철수 씨를 기억하며 살고 싶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철수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오해는 풀렸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소들은 여전히 절벽을 바라보며 운다. 특히 진이는 더 그렇다. 마치 철수 씨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나도 가끔 절벽 바람 소리에서 철수 씨 목소리를 듣는다. 영수가 잘 지내고 있냐? 고 묻는 것 같다. 그럼 나는 대답한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숨겨져도 기억은 살아남는다. 나는 이제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려 한다. 영숙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한우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절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지만 영숙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 철수 씨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철수 씨, 내일도 잘 부탁해요. 영숙의 작은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